무주택자, 저소득자라면 우선 공급을 통해 5억 이상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활용하셔야 됩니다. 청약의 모든 것, 청모. 신혼희망타운이란 신혼부부들이 살기 좋아하는 위치에 국공립 어린이집, 방과 후 교실 등 교육 부담을 덜어주는 커뮤니티 시설을 포함하여 저렴하게 공급하는 물량입니다. 신혼희망타운 공급 물량 위치를 보시면 전국구로 공급하고 특히 수도권 경기도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서울 위례도 공급했었고 다음 주에 과천 림 파밀리에도 공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3기 신도시 사전 청약도 신혼희망타운 물량 공급이 있습니다. 파란색 괄호 안에 있는 게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되는 물량입니다. 3기 신도시 같은 경우 교통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게 만든다고 하니 관심 있는 지역들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신혼희망타운 지원 자격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비 신혼부부,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중 하나여야 하고요. 이건 뒤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세 번째, 청약통장 6개월 이상, 6회 이상 납부를 해야 하고요. 네 번째, 소득 기준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비 신혼부부 지원 자격 조건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혼이어도 가능한데 1년 이내 혼인신고 증명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지 않고 애인 사이여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원하실 때 배우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넣으시면 됩니다. 그럼 아무나 넣고 나중에 바꿔도 되는 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그건 안 됩니다. 두 번째, 무주택 세대여야 하고요. 청약 통장이 6개월 이상 되어야 하고 소득 기준이 충족돼야 되는데요. 보시면 예비 신혼부부기 때문에 애가 없겠죠. 당연히 3인 이하 세대일 거고 외벌이일 경우 783만원 이하, 맞벌이일 경우 844만원 이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근데 지원이 가능하다고 해서 다 당첨이 되는 건 아니고요. 입지가 좋은 곳은 월 평균 소득의 70% 이하여야 당첨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건 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신혼부부 자격 조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혼인기간이 7년 이내여야 합니다. 그럼 혼인기간이 7년 넘으면 청약 지원이 안 되냐? 그건 아닙니다. 만약 만 7세 이하의 태아가 있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주택 세대여야 하고요. 소득 기준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4인 기준으로 월 922만원 이하, 즉 연봉 1억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연봉이 1억이 넘는데 당첨이 가능한 거냐? 네, 자녀만 있으면 충분히 당첨이 가능합니다. 뒤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 한부모 가족인데요.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 케이스는 아닌데 보시면 아동인자를 양육하는 자를 말하는데 만 7세 이하를 말하고요. 추가로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해서 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는 분. 두 번째, 정신 신체 장애로 노동 능력을 상실한 배우자. 세 번째, 교정시설이나 치료 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네 번째, 병역 복무 중에 배우자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무주택 세대와 소득 기준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됩니다. 소득 기준 같은 경우 3인 외벌이 기준 월 784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 공통적으로 갖춰야 하는 부분 중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자산 기준 충족이 뭐냐? 부동산과 금융자산, 기타 자산, 자동차 가격을 더해서 부채를 뺀 금액을 말합니다. 이 금액이 3억 7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세히 보시면 부동산은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고요. 토지 같은 경우는 공시가격의 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산출합니다. 금융자산은 3개월 이내 평균 잔액을 기준으로 하고 예금, 주식, 채권, 보험증권 등이 포함됩니다. 기타 자산에는 주택이나 상가의 전세금이 포함되고 자동차는 해당 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쳐 산출을 합니다.
자동차에는 최초 신규 등록일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1년에 10%씩 감가해서 금액을 책정합니다. 이걸 다 더해서 부채를 제외한 금액이 3억 7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수도권에 공급하는 물량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사람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근데 해당 지역만 지원이 가능한 건 아니고 그 주변 지역까지 같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비율대로 당첨자를 선별합니다. 보시면 근데 당의 거주자가 더 유리한데요. 왜냐면 해당 지역의 30%를 먼저 뽑고 거기서 떨어진 군과 경기도 20%를 합쳐서 다시 선별을 하고요. 또 거기서 떨어진 군과 기타 지역 50%를 합쳐서 당첨자를 선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해당 지역은 기회가 3번인 거죠. 가장 중요한 당첨자 선정 방식입니다. 이건 잘 보셔야 돼요. 일단 우선 공급으로 30%를 공급하고 잔여 공급으로 70%를 공급합니다. 우선 공급이 뭐냐? 가점표가 있는데요. 보시면 가구소득, 해당 연속 거주기간, 주택청약 납입 횟수로 나눠지는데 사실 2번, 3번인 거주기간하고 청약 횟수는 누구나 다 만점인 3점을 가져가요. 그렇기 때문에 1번 가구소득에서 점수가 갈리는데 여기서 만약 3점을 받을 수 있으면 9점으로 만점인 거예요. 만점이면 이제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별합니다. 왜 커트라인이 9점이냐면 작년 위례나 과천도 그렇고 심지어 고양시 지축 등 인기 많은 지역들 우선 공급 커트라인은 다 9점이었습니다. 당해 지역이 아니면 다 9점이었어요. 하지만 같은 점수면 100% 추첨제이기 때문에 9점이신 분들은 어디든 당첨이 가능하다는 말이 됩니다. 9점이 되려면 소득이 420만원 이하여야 하고요. 배우자가 있으면 482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건 건강보험 보수 월액으로 판단하고 확인하는 방법은 청약의 모든 것 4편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잔여 공급 70%는 어떻게 공급하냐? 미성년자 수와 무주택 기간, 해당 연속 거주 기간, 청약 통장 인정 횟수를 기준으로 해요. 근데 보시면 사실 무주택 기간 3년 해서 3점, 해당 연속 거주 기간 3점, 주택 청약 2년 이상 3점은 누구나 만점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갈리냐? 바로 자녀 수에서 갈리는데요. 보통 아이가 2명 있으면 11점인데 인기 있는 지역들은 당해가 아니면 커트라인이 11점입니다. 그럼 같은 11점끼리는 어떻게 선별하냐? 그때는 추첨으로 뽑습니다. 근데 당해 지역이면 커트라인 점수가 좀 낮아요. 특히 과천같이 인구가 없는 지역은 10점이어도 당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과천으로 공공분양이나 신혼희망타운 청약하려고 이사 가시는 분들도 있죠. 이 방법은 정말 똑똑한 거예요. 적극 추천입니다. 그럼 분양가가 얼마인지 봐야겠죠. 보시면 굉장히 저렴합니다. 2억에서부터 가장 비싼 곳이 5억 6천이고요. 5억 6천인 곳들은 주변 시세가 12억씩 하는 곳들입니다. 당첨만 되면 대박이겠죠. 주변 시세 같은 경우는 제가 임시로 작성한 거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그럼 이제 대출과 필요 금액을 알아봐야겠죠. 신혼희망타운은 연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까지 70%를 대출을 해줍니다. 그래서 분양가의 30%만 있으면 자금은 충분해요. 하지만 대출은 최대한 안 받는 게 좋습니다. 왜냐? 주택 매도 및 대출금 상환 시 양도세를 최대 50%를 회수하기 때문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보시면 대출 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자녀를 많이 낳을수록 회수해 가는 금액이 적습니다. 한마디로 나라에서 애 많이 낳고 여기에 눌러 살으라는 건데요. 나중에 세금 안 내시려면 대출을 최소 금액인 30%만 대출 받으시는 게 유리해요. 나머지는 신용대출이나 가족 대출 찬스 등 최대한 자금 끌어오셔서 대출을 최소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양도차익 세금을 안 낼 수 있어요. 양도세 돌려줘야 하면 대출 가입 안 할래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안 됩니다. 의무사항으로 주택 공급 가격이 총 자산 가액을 초과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보시면 분양가가 5억이면 5억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가입을 안 해도 되는데, 지원 자격에서 자산 기준이 3억 700만 원 이하여야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평택 고덕 같은 3억 이하로 분양하는 신혼희망타운을 제외하고는 모두 가입이 의무입니다. 그 다음에 평면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은 두 가지로만 평면도가 나오는데요. 아쉽게도 대형 평수는 없고 23평 정도인 55제곱미터와 20평 정도인 46제곱미터만 공급이 됩니다. 46제곱미터는 방 2개, 화장실 1개 구조로 보통 나오고요. 55제곱미터는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로 나옵니다. 이제 청약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 신혼부부 같은 경우 현실적으로 우선 공급만 노리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9점이 되시는 분들은 모든 지역 55제곱미터에 지원하셔서 청약하시고요. 우선 공급이 80점인 분들은 당해가 아니면 좀 힘들기 때문에 46제곱미터 타입으로 지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혼부부 같은 경우 자녀 공급이 11점 이상인 분들은 모든 지역 55제곱미터에 지원하시고요. 자녀 공급이 10점 이하이신 분들은 당해 지역 청약을 하시거나 원하시는 곳에 이사 가셔서 2년을 채우시는 전략이 좋습니다. 아니면 타입을 46 타입으로 지원하시면 조금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혼부부여도 우선 공급 점수가 9점이시라면 모든 지역에 청약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모두 전략 잘 세우셔서 신혼희망타운 청약하시고 저렴하게 내 집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새로 올라오는 영상들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